나는 100살이 넘도록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노년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이는 70을 넘기고도 눈빛이 살아있었고 어떤 이는 60에 이미 삶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안과의 관계였습니다. 불안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들의 노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한 가지 장면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쯤 된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연금도 있고 저축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통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건강이 언제 무너질까?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그분들의 표정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가진 것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구나.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얻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향이 바뀝니다.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쥔 것들이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잠들기 전,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그 불안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나는 80대의 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할 때 그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고, 보험도 여러 개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3년쯤 지났을 때 그를 만났더니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형석이, 나 요즘 잠을 못 자. 그가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물었습니다. 돈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고 물가는 오르고 애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이러다가 바닥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는 실제로 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에서 자랍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얼마나 아플지 모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은 점점 커져서 현재를 잠식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자네, 그것을 지키는 동안 자네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햇볕을 쬐고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움츠러들어 삽니다. 돈을 쓰는 것도 조심스럽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은퇴 후 불안의 정체는 사실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건강, 돈, 관계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나? 이 세 가지 불안이 서로 얽혀서 우리를 짓눌러댑니다. 먼저 건강에 대한 불안을 봅시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잠이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의 몸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불안해합니다. 나 이제 늙었나 봐. 병원에 가봐야 하나. 큰 병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나는 90대에 한 번 크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발이 꼬여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아픔보다 먼저 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사건이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먼지를 털고 다시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넘어진 것을 큰 재앙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해석입니다. 몸의 변화를 끝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안에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하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적절히 대응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의 몸으로 마흔처럼 살려고 하면 불안해집니다. 예수의 몸으로 예순답게 사는 법을 배우면 평온해집니다. 그 다음은 돈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불안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가진 돈이 충분한지 알 수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예측할 수 없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나는 70 중반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셨고 연금도 받고 계셨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사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외식 한 번 하기를 꺼리셨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자는 제안도 거절하셨습니다. 돈을 아껴야 해. 나중에 병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분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은 언제 쓰실 겁니까? 그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데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 건강도 나빠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쓸 곳도 함께할 사람도 사라진 후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역설적입니다. 더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무엇에는 쓰고 무엇에는 쓰지 않을지, 어떤 가치를 위해서는 기꺼이 지출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망설이게 되고 그 망설임이 불안을 키웁니다. 나는 80이 넘어서도 책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무슨 책을 그렇게 사느냐고 했지만 나에게 책은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이었습니다. 반면 옷이나 차에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을 세우면 불안이 줄어들고 삶이 단순해집니다. 세 번째 불안은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동료들과는 연락이 끊기고 자식들은 바쁩니다. 점점 혼자가 되어갑니다. 그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죽을 때 곁에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나는 90을 넘기고 많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슬픔과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은 나일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남겨진 자의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구나. 연결되지 못해서 생기는구나. 사람은 많은데 외로운 사람이 있고 사람은 적은데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연결의 질입니다. 피상적인 관계 100개보다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 한두 개가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10살 아래입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책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말없이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합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한 명의 친구가 중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몸은 약해지고 시간은 줄어들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문제는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불안 때문에 움츠러들고 시도하지 않고 관계를 피하는 것입니다.
나는 100살이 넘도록 살며 한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불안을 없앨 수는 없지만 불안과 함께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불안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불안을 줄이는 삶의 태도는 간단합니다. 첫째,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습니다. 언제 아플지, 언제 죽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둘째,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생각을 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합니다. 셋째, 불안을 행동으로 바꿉니다. 불안하면 움직입니다. 걷고, 만나고, 읽고, 씁니다. 불안은 생각 속에서 자라지만 행동 속에서는 줄어듭니다. 나는 90 중반에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무슨 책을 쓰느냐고 했습니다. 나도 불안했습니다. 끝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기력이 딸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썼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천천히 썼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있었지만 쓰는 동안은 불안보다 의미가 더 컸습니다. 당신은 불안 때문에 무엇을 미루고 있습니까? 불안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불안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불안에 지배당하면 움츠러든 노년이 되고 불안과 함께 살아가면 당당한 노년이 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불안은 잃을 것이 있어서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많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친구도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외로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데도 외롭지 않아 보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외로움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연결되지 못함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말을 나누어도 이해받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속마음을 감추면 외롭습니다. 나는 80 중반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3 자녀를 두셨는데 모두 잘 컸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고 생일이면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명절이 끝나고 나면 며칠을 우울해하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다들 왔다 갔지만 누구도 내 이야기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밥 먹고, 웃고, 사진 찍고 갔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관심의 부재에서 온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찾아와도 형식적인 방문이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아무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에는 몇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외로움입니다.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가 사라지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배우자가 먼저 가면 집에 혼자 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생깁니다. 그 침묵이 무겁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있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전화를 걸어도 네네, 건강하시죠?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새로운 대화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적 외로움입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 사회에서 내 역할이 사라지고 자식들은 이미 독립해서 내 도움이 필요 없고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그때 느끼는 무의미함, 그것이 존재적 외로움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90이 넘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었고, 절친한 친구들 대부분을 잃었고, 한때 나를 필요로 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나는 외로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외로움을 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외로움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외로움을 부정하고 숨기려고 할 때는 짓눌렸는데 인정하고 나니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외로움을 관계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만 기대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는 책과 연결되고 자연과 연결되고 생각과 연결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저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산책을 하면 계절과 만납니다. 글을 쓰면 내 안의 목소리와 연결됩니다. 그것도 연결입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로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의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있지만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책 한 권, 오늘 쓴 문장 한 줄, 오늘 나눈 대화 한마디가 의미를 만듭니다. 의미가 있으면 외로움이 견딜만해집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후회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후회할 것들이 보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저 사람에게 잘할 걸, 그 기회를 잡을 걸 하는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나도 후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일에만 빠져서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화해할 수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돌아선 친구, 책으로만 세상을 보고 실제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것, 이런 후회들이 가끔 나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는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금을 망치는 것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대신 그때 그 경험이 나를 가르쳐줬구나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낸 것을 후회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해하지 못한 친구를 계속 그리워하는 대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헛된 노력입니다. 그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과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사과하고, 고마움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전하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후회가 있습니까? 그 후회를 붙잡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노년을 살며 한 가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든,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창한 계획은 없습니다. 오늘 읽을 책, 오늘 만날 사람, 오늘 생각할 주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렇게 노년이 쌓입니다. 노년을 잘 산다는 것은 거창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것입니다. 불안하더라도 시도하고, 외롭더라도 연결하고, 후회가 있더라도 지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100살을 넘기고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관찰합니다.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예전만큼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늙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순간 늙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은 기다린다고 의미 있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일기를 쓰는 것, 산책을 하는 것,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듭니다. 나는 아침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몸이 굳지 않도록. 점심 후에는 30분 정도 산책을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글을 씁니다. 마음을 채우기 위해. 이것이 내 일과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의식들이 나를 살아있게 합니다. 의식은 반복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면 그것이 삶의 리듬이 됩니다. 리듬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외로움이 찾아와도, 후회가 찾아와도 리듬이 나를 지켜줍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하루를 지탱해주는 작은 반복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경 썼습니다. 학자로서 인정받고 싶었고, 교수로서 존경받고 싶었고, 가장으로서 훌륭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남의 평가는 결국 그들의 기준일 뿐,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 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인정하든 말든, 나에게 중요하면 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노년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이 나이에 이런 것을 해도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까? 그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90이 넘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색을 칠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으면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림은 젊을 때 배워야지라고 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노년은 해방의 시기입니다. 증명할 것도, 성취할 것도,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삶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삶을 단순화시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만나기 싫은 모임은 거절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기적이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선택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각자가 정하면 됩니다.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나는 100살을 넘기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노년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60에 이미 늙었고, 어떤 사람은 90에도 젊습니다. 그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다 알아. 요즘 애들은 이해 못해. 내 방식이 최고야 하는 태도가 사람을 늙게 합니다.
반대로,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배워봐야겠어. 이해해보려고 노력할게 하는 태도는 사람을 젊게 합니다. 나는 100살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면 듣고, 세상이 변하면 관찰합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자세는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합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몰랐는데 라고 말했습니까? 혹시 이미 다 아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년에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고 내가 아는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편안해집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나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 그들의 꿈, 그들의 가치관은 나와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니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그들은 그 세상에 맞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는 말은 대화를 막습니다. 대신 요즘은 어떤가요? 하고 물으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손주들과 대화할 때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들이 하는 게임 이야기, 친구 이야기, 학교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끔 그들이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말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경험을 나눕니다. 노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는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눈다는 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요청받을 때, 적절한 순간에 조용히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은 젊은 세대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훈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누고 있습니까? 노년을 살며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평온해집니다. 저항하면 힘듭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변했을까? 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까? 하고 저항하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편안해집니다. 그래,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 세상은 변하는구나. 그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졌다면 약해진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다면 변한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90을 넘기고 강의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긴 강의를 할 체력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보다 천천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속도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받아들이면 보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문이 닫혔습니까? 그것을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열린 문을 찾고 있습니까? 노년은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젊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시기입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깊이는 있고, 범위는 좁지만 집중도는 높고, 체력은 약하지만 지혜는 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면 노년도 풍요로워집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불안했습니다. 증명해야 할 것이 많았고, 얻어야 할 것이 많았고, 경쟁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편안합니다. 증명할 것도, 얻을 것도,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갑니다. 이것이 노년의 평화입니다. 전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시간과의 전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감사할 것을 셉니다. 책 한 권을 읽은 것, 친구와 차를 마신 것, 햇볕을 쬐은 것,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감사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불평할 것은 많은데 감사할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찾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모두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했습니까? 혹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감사는 거기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년을 잘 산다는 것은 결국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하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100살을 넘기며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욕심도 줄어들었고 욕망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아침 공기의 신선함을 느끼고 차 한 잔의 따뜻함을 느끼고 햇살의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이런 감각들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노년은 빼기의 시기입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빼고 의미 없는 것을 뺍니다. 그러면 본질만 남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고 어떤 이에게는 신앙이고 어떤 이에게는 자연이고 어떤 이에게는 예술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본질은 생각입니다. 평생 생각하며 살았고 지금도 생각하며 삽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글로 남깁니다. 이것이 내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듭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많은 노인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죽음만 생각하면 삶이 움츠러듭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는 생각이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인정합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되 삶에 집중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가 아니라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 더 의미 있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 앞에서 후회했고 어떤 이는 평온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살았느냐였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살아야 할 때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고 하고 싶은 일을 미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면 평온한 사람은 충분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할 만큼 했고 사랑할 만큼 사랑했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을 충분히 살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저절로 걸러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물론 내일이 마지막 날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일상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가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구나.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감사입니다. 노년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줄어드는 것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체력이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고 관계가 줄어드는 것에 집중하면 비참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아직 숨 쉴 수 있고 아직 생각할 수 있고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해집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잃어가는 것을 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100살을 넘기고도 여전히 배우고, 생각하고, 쓰고, 만나고, 사랑합니다. 예전처럼 빠르지도, 멀리 가지도, 많이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갈 겁니다.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의미를 찾을 겁니다. 이것이 내가 노년을 사는 방식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지배당할 것인지, 불안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 외로움에 갇힐 것인지, 외로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것인지, 후회에 머물 것인지, 지금에 집중할 것인지, 줄어드는 것을 슬퍼할 것인지, 남아있는 것을 감사할 것인지, 이 선택은 매일 주어집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나는 100살을 넘기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는 저절로 들지만 노년을 어떻게 살지는 선택입니다. 비참한 노년도 선택이고 평온한 노년도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결심하는지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만 살아본 사람으로서 증언할 뿐입니다. 100년을 살며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을 나눌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다른 시작입니다. 젊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속도로, 다른 깊이로 사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면 노년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천천히, 조용히, 의미 있게. 불안하지만 시도하고, 외롭지만 연결하고, 후회하지만 지금에 집중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것이 내 삶입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노년입니다. 당신은 어떤 노년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